학부모 여러분들, 오늘 신입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관한 설명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교 교장선생님이신 박미령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많이 접하고 계시지만 대입 시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또 그래서 인문과 자연의 구분이 안 되고 과목 선택에 따라서 또 학생의 그 대입에 유불리가 작용이 되고 또 학생들의 적성도 또 많이 고려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교육 과정 연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님 한번 모셔놓고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온라인 연수로 불편하시겠지만 개최하게 됐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학기 때 그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함으로써 2학기 때 가서 그 교사 수급이 결정이 나고 교사 수급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학년 말에 선생님들의 그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것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2학기 때 가서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대단히 존중하되 또 이제 오늘 그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학생과 잘 의논하셔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적성도 살리면서 또 대입에서 또 조금이라도 더 학생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인가를 많이 고민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학생들 온라인 원격 연수랑 또 학교 등교랑 하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서 학생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학기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모쪼록 학생들 그 학습 뒤처지지 않도록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양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 그리고 과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과목의 어떤 순서 위계 그리고 그 교육과정 편성표 그리고 학기별 과목 선택 관한 내용 그리고 일정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 2시간 넘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일단 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 관련 내용들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은 보통교과 그리고 전문교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교과 그러면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탐구 과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과목 또는 과목 구분 등이 있는데 이런 과목 구분을 이제 잘 봐야 제대로 된 선택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 과정을 통합 교육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 다 그렇게 문과 이과로 또는 예체능계 주로 이제 문과 이과로 이렇게 우리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1학년 때는 별 생각 없이 있다가 2학년 때 갑자기 너 문과 가라 너 이과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적성과 또는 자기 취미 이런 진로 소질 등과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만 됐던,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 하면은 따라가야만 했던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2015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3년 전부터는 이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배우기 때문에, 이런 그 학생의 진로와 연계해서 그 과목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직접 하기 때문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고, 특목고 이런 배우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180 단위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 선택은 지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말 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과목 선택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이트에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도와 또는 조언을 듣고 1차 수강 신청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 친 직후에 2차 신청을 하게 되고, 1차와 2차 신청 그 사이에는 달라지는 점은 1차에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했던 과목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학급당 70% 인원이 선택했던 그런 과목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지금 평균 한 26명 됩니다. 2학년들이 27명 되는데 27명의 70% 같으면 얼마입니까? 7, 49, 23은 대략 한 18명선, 19명선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선택을 못하면, 못하면 기본적으로는 배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쭉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다 선택을 많이 했던 과목들 위주로, 그리고 70% 이상 이하 되는 과목들은 다 빼고 그렇게 이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1학기 말에 또 2차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초에 되면 혹시 방학 때 또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고민을 하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우리 학교 내년에 어떤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게 될 그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저희들 배당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음 학년을 준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선택 잘못했는가 봐요. 또 내 선택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선택의 오류를 범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본교에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연수를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본교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본교 규정이 12월 겨울방학식 이후로는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 그러니까 3차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마음이 안 변하도록 꼼꼼히 신중하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석차 등급이 따르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인데, 이 과목들을 학생들이 좀 경쟁을 하고 또 성적을 좀 잘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 진로 선택은 과목이 A, B, C로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적이 나오도록 해서 석차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따지고 자기의 진로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는 과목으로서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염두를 두고 이제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의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에 해당 과목을 개설합니다. 자, 이런 과목들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요거 안에서 골라서 내가 들어야 됩니다. 예. 이런 과목들을 잠깐씩 보면은 일단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죠. 또 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주로 이거는 수능 시험에 같이 연관되는 그런 시험이고 되게 이런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이 대학 입학 전형에 많이 선택되는 그런 이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은 이제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은 주로 석차 등급이 안 주어지는 1에서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없는 그냥 A, B, C 평가만 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학생들이 본교에 대부분 다 우리가 다 이런 배우게 되는데 혹시 내가 1차 수강 때 선택을 했는데 과목이 듣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혹시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없는가 하고 한번 살펴보면 주변에서 그런 과목을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 아니면 평일 날 방과 후에 이거를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해서 플러스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내가 듣지 못했던 과목들을 이렇게 또 듣지 못할 뻔한 과목들을 이렇게 듣게 기회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또 개설하면 내가 필요한 과목들을 가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부산 시내 한 2개 학교에서 이 바로교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설하게 됩니다. 바로교실은 뭐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뭐 조금 좀 독특한 그런 강의들 학교에서는 조금 일반 학교에서는 개설을 해봐야 별로 안 나올 것 같던 그렇지만 흥민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과목들을 이제 부산시내 두 군데 학교에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생활기록부 교과 학습란에 올라갑니다. 바로 교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혹시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을 때는 이런 데 과목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고 이 과목들도 다 대학 입학 전형에 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성적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선택 과목인지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인지에 따라서 성취도 단계 그리고 ABC 3단계 또는 패스 앤드 페일 이수 미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단계 성취도 과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닙니다. 한 절반 이하 정도, 절반 이하가 이렇게 과목 석차 등급을 기재하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죠. 자,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가려서 잘 안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A에서 E까지 그리고 석차 등급이 부여됩니다. 요런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에서 9등급까지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기초 과목이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한국사 과목을 기초 모든 학생이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 탐구 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다음에 생활교양은 뭐 가정, 가사, 가정 기술 또는 무슨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그런 과목들을 말합니다. 교양 과목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리학, 논술, 무슨 환경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석차 등급이 주어지는데 교양교과학원에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뭐 환경이나 논리학 그리고 체육 예술 과목들은 이제 3단계 A, B, C 그리고 교양교과학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스 앤드 페일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대부분이 전부가 A에서 E, C까지 A, B, C로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성적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2019학년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올해 3학년 애들 학생들부터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의 석차 등급이 없어지고 이제 그 ABC 3단계로만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이제 성취 수준 학생 비율 요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을 받아가게 되고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기준, 똑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각자 학교의 사정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또 학생들의 그 성취를 보고 성적을 또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과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나름의 그런 진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탈락 또는 합격 이런 거를 따지게 됩니다. 이제 2학기가 되게 되면 수능을 치게 될 건데 수능에는 이제 과목들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공통은 독서와 문학을, 선택은 택 1입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를 모든 학생이 다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를 학생 선택을 해서 택 1입니다. 이제 시험을 또 치게 되는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문과적 성향의 학생들 수학은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에 비하면 조금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과적 성향, 문과적 성향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고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자연 또는 공과 이쪽 계열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수학을 좀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주로 미적분이나 이제 기하를 특히 미적분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어는 영어 1, 2 그리고 이제 뭐 한국사는 다 같이 해야 되고 이 영어 한국사는 절대 평가죠. 받는 점수만큼 이 등급이 주어집니다. 국어나 수학은 점수가 뭐 올해 뭐 90점이라서 국어가 내년도에도 1등급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수학같이 미적분 같은 경우 어려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89점이 1등급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국사는 9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정한 점수 이상은 항상 1등급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런 그 이제 뭡니까?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에 17개 과목 중에서 본인이 주로 택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나 이런 거를 선택하게 할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사회과목 중에서 2개 또는 과학 과목들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주기를 뭐 희망합니다. 본교에서는. 물론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하나씩 듣는 학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나중에 시험 칠 때 시험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와 뭐 물리학을 이렇게 동시에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을 1시간 내에 같이 배치를 못 합니다. 한 사람이 2과목 다 이렇게 시험 칠 수 없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 1명 또는 2명 때문에 생활과 윤리, 물리학, 뭐 또는 다른 과목들이 다 떨어져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정말, 내 선택이 나는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할 거예요 한다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사회 2개, 과학 2개 이렇게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지난번 여러 부모님들께서 아마 학생들이 가져간 책 중에 대입 진학 설명회 책자가 있을 겁니다. 혹시 제 화면에 한번 봐보시랍니까? 요 책자가 지금 요 이제 지난번 여러 자제분들 집에 가져간 책자입니다. 요 책자를 나중에 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잘 나와 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 내용들은 이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그 계열별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뭐 다른 학교 외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학교에 맞는 그 과목 선택 진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택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경상계열은 이렇게, 어문계열은 이런 식으로, 또 예술계열은 이런 과목들을, 그 다음에 뭐 이공계열은 이렇게 했으면 하고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목들이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나 그다음에 사회나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다 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그다음에 그 제2외국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본교나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좀 많이 집어넣는 것.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대학교 1명, 2명 집어넣으면 경사 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뭐 일반계 학교에서도 뭐 한 6-7명, 뭐 심지어 10명까지도 집어넣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서울대학교를 혹시라도 뭐 1-2명이라도 1명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 이수를 이렇게 좀 해달라 하고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유형 1과 유형 2의 형태로 수업을 좀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 이수한 과목들을 잘 이렇게 점수를 받고 들어가면
3년 내내 이런 과목들을 또 잘 이렇게 충족을 시키게 되면 정말 학교에서 뭐 경사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점수를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교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2명을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이제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입학시킨 그런 경력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의대를 한 10몇 명 집어넣었죠. 근데 서울대를 이제 아무도 못 넣었습니다. 네. 서울대 갈 학생들이 뭐 의대 다 들어가 버린 바람에 의대만 줄창 많이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서울대를 갈 학생을 서울대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새겨 듣고 준비를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에 관한 이야기. 2학년 1학기 때는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요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사실 저희들 교육과정을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과정 표를 좀 어려워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들어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잠깐 한번 구경만 해보시겠습니다. 21학년도 3개년 입학생, 올해 1학년들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될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학년들은 공통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되면서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색깔이 약간 이제 브러스름한 그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2학년, 3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 그 색깔이 막 알록달록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과목들이 일반 선택도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이렇게 공통 과목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통 과목,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들이 이제 공통 과목, 1학년들이 배우게 되는 과목들, 이게 이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녹색 과목들은 그렇고, 노란색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2학년,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3학년 가면은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목 선택표가 우리 본교 홈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과목을 그림을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서 지금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대입 수학 능력 기본 계획 그리고 대학 입시 대책에 관한 내용은 제가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그 대입 진학 설명의 자료에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 과목 선택에 관한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은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2학년, 3학년이 되게 되면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표를 아까 교육과정 편성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바꿔놨습니다. 녹색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 그냥 색깔이 없는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주어집니다. 학생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내가 이 과목을 들었다는 것, 내가 잘 듣고 성적이 좋으면 A, 뭐 그럭저럭이면 B, 뭐 별로 신경 안 썼으면 C.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성적을 못 받아도 인정받는 그런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 2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렵죠. 그럼 물리 2 같은 경우에 웬만한 학생들은 잘 선택 안 합니다. 이제 물론 나는 뭐 열심히 하겠고 나는 이제 물리를 공부해서 자연 이공계를 가겠습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리 1을 이수하고 나서 이제 물리 2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 2도 사실 어려워서 잘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물리 2를 들은 학생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이고 이 어려운 과목을 들었네. A가 적고 B가 많고 C가 또 뭐 더 많고 하게 되면은 참 어려운 과목을 용케도 이수했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그 성적을 판단을 대학에서 가질 수도 있을 그런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나 물리일처럼 이제 석차 등급이 딱 주어지는 과목들은 어쨌든 1등급 나와야 되고 어쨌든 9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 이제 과목의 선택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요게 쭉 내려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편성표 전체를 가지고 한번 했던 거고 진로별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진로별로. 요 내용들은 본교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문학, 사회 어문학 쪽에 이제 옛날 같은 이제 문과 계열 중에 일부분이 이런 이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를, 2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을 공부를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혹시 1학기, 2학기 때 못 들었던 2학기 때 못 들었던 사람들은 3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이렇게 개설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이제 내가 이렇게 찝으면 3학년 1학기 때 내가 2학년 때 못 들었던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3학년 학생으로서 시험을 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뭐 이제 문과 쪽 계열이니까 지금 위에 보면은 판단해야 할 부분이 필수가 있고 필수는 모든 학생들 다 들어야 됩니다. 2학년 학생이라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이 있는데 자율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내가 과목 선택을 이리저리 조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단 필수를 먼저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국어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반드시 이거는 2학년 학생들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는 모든 학생이 수학 1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 1을 들어야 되고 한국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을 운동과 건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생활교양 부분에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반드시 또 이거는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다 들었는데 계열에 따라서는 1학기 때 수학 1만 듣고 아무것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밑에 이제 자연 이공계, 자연공학, 그 다음에 뭐 정보, 진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 2를 들어야 됩니다. 왜 그 1학기 때 문과반 학생들은 문과계열 학생들 안 듣는 수학 2를 같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2학기 때 이제 미적분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적분을 들으려면 수학 1, 2를 이수한 다음에 미적분을 들어야 되는데 이 미적분을
또 혹시 2학년 2학기에 내가 못 들었다 싶을 때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듣긴 듣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분을 3학년 보다는 2학년 때 다 이수해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필요하다면 미적분보다는 기하를 챙기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 택 1위를 했죠. 미적분이냐 기하냐 둘 중에, 또는 확률과 통계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과적 성향의 학생들은 이제 조금 수월한 확률과 통계 과목을, 그리고 그 자연이공계 학생들은 미적분 과목을 주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문학 사회 쪽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학기 때는 수학 1만 듣고 다른 과목들을 씁니다. 언어와 매체, 그리고 뭐 한국지리 뭐 등등 사회탐구 부분을 이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기 때 가서 수학 1을 하고, 또 이때 뭐 또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수학과의 또 트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자기가 나가야 될 그런 방법 진로가 이렇게 그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경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학 1, 2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또 그 문과계열 학생이긴 하지만 상업이라면 경제, 경영 또는 무역 또는 회계 같은 그런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수학적 머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경제 수학을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내가 지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과적 성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문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뭐 이제 실용영어, 2학년 때 실용영어, 그리고 이제 영어권 문화를, 그리고 3학년 때 가면 이제 영어 독해와 작문과 아울러서 영미문학 읽기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두면 이 학생들의 성적과, 그다음에 요즘은 교과세부 특기 사학란에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또 대학에서 또 학생들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나갈 진로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과목들을 한번 이렇게 적시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예술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악미술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등도 있지만, 이렇게 그 예체능 과목 선택 과목들입니다.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또는 내가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또 네, 진로에 맞도록 그렇게 성적을 딸 수 있겠죠. 이런 과목들 다 뭡니까? ABC만 이제 부여하는 과목들이고, 왼쪽에 있는 이런 하얀 과목들, 이런 과목, 일반 선택은 전부 다 석사 등급이 주어지는 과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은 과학 탐구 과목들, 그 다음에 뭐 의료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목들 이렇게 주어지고 해서 물론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담임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고 또 지도를 받고 또 한번 머리를 한번 짜내보고 하면은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 교과가 요즘 같은 경우에 그 뭐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들 중에서 뭐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수학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자, 떴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미적분을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제 자연 이공계 쪽이겠죠. 기하 수능을 선택하는 학생들, 이것도 이제 주로 공과계통 학생들이 이런 기하 과목을 선택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자 하는 주로 문과 계열 학생들, 적성 계열 학생들, 적성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내가 아까 전에 이제 표현은 하나로만 이렇게 또는 뭐 한두 세 가지 진로만 설정해 뒀지만,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그런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 1, 2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미적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심화수학 1, 그리고 2학기에 심화수학 2 이렇게 들어야 되고, 혹시 내가 수학 1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을 내가 좀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었다. 그럴 때는 수학 2를 2학기로 미루고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미적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적분과 수나 수학을 함으로써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선택을 포기하는 거죠.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트랙 1, 2, 3 같은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트랙을 이제 희망을 해뒀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트랙 1 같은 경우가 조금 학교에서 봤을 때 이런 좀 무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한번 진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뭐 답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과적 성향 학생들은 이런 어떤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노란 칸에 있는 공통 필수 과목들은 어차피 문학, 수학, 영어 1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독서, 영어 2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공통 필수가 아닌 요게 지금 밑에 약간 회색기가 있는 요 부분은 지금 좀 더 자율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1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를 2학기 때 되면 확보과 작문을 수학은 수의 또는 확통을 그리고 경제 수학을 그리고 영어권 문화 그리고 이제 영어 독해 장문 영미문학 읽기 등을 한번 이렇게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체적 성향의 학생들 이렇게 그리고 이과 성향 학생들은 이제 수2를 1학기 때 듣고 2학기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혹시 내가 못 들었다면 2학기 때도 3학기 때 들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다 하는 것을 대학에 보여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도 과목 선택 관련 이수 신청서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요겁니다. 과목 선택 개인별 서식을 올해 나가게 되는 그런 서식인데 이런 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택 1, 택 1 돼 있죠. 이런 것에 맞도록 본인이 신청을 이렇게 적어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담임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고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길이냐
이게 정말 이 과목을 배우고 싶으냐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뭐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절해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들께 또 지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해 가지고 이제 1월 이제 6월 1일까지 이제 제출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과목 수강 신청서를 받을 건데 요 전에 6월 1일 전에는 인터넷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깔려 있고 학생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 1학년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과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집어서 선택을 해주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그 쌤한테 이게 이제 집기가 됩니다. 이 학생은 2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뭘 배우고자 하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학생들 선택한 과목을 가지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7명의 70%가 안 되는 그런 과목들은 1차적으로 퇴강 대상이 됩니다. 물론 7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꼭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참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죠. 어려우니까 등급 안 놓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17명 또 18명 중에서 17, 8명의 저희들 이제 그 학급당 70% 인원 정원 안에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꼭 학생들이 배워야 될 아니면 정말 플러스 교육 과정이라고 열어야 될 정도로 하는 그런 과목이라면 이제 선생님들과 또 그 여러 이제 그 담당 교과서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15명이라도 열어줘야 안 되겠느냐, 16명이라도 열어줘야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다음 2차까지 살아남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이거는 뭐 나중에 폐강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3차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 되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선생님과 여러분 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의논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 과목 선택 일정은 이렇습니다. 5월 17일 날 어저께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설명회를 했는데 교육과정 설명회를 조금 시간이 좀 빠져서 좀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만큼 좀 상세하게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라도 제가 지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녹화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또는 우리 학교 구글 클래스룸에 우리 그 학년방에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혹시 오늘 바빠서 못 들어온 부모님들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이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이제 28일 날 이제 수강 신청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9일 날 이제 1차 이제 조사 끝나고 이제 그 폐강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이런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조사된 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분석을 하고 회의를 해서 9월 달에 학생들에게 최종 수강 신청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한 10일 전쯤에 수강 신청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에 내년에 우리 이런 과목을 이제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내년에 선생님 어떤 과목 몇 분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내년도에 9월 중순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쯤에는 교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과목 바꾸고 싶다. 선생님 저 진로 잘못 선택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그때는 막 머리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자,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변경이 안 생기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탐색이자 준비 과정이고 한 번의 과목 선택이 인생의 전반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사회를 가고자 하는데 지금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 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 3학년 때 또 바꿀까? 이과로 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만약 그거를 한다면 정말 곤란하지만 이렇게 안 되도록 또 사실은 지금 이런 우리 오늘 설명을 했지만 그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시간에 저희 학교에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 학생들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 보여드린 그 수강 신청서 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는 수강 신청을 하는데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고 있지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아마 지난 4월, 5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학생들의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조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힘들어 하지는 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진로 변경을 혹시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지 마음대로 뭐 바꾸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정말 학교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과목 선택, 이 진로 의사 결정에 따른 다양한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결국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그 이야기는 올해 3차의 그런 그 과정까지 끝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바꾸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만약에 바꾸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보냈던 또는 뭐 그 교과서 보급소에 공급소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이런 내용들이 몽땅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 알고 잘 선택해 주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여러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한번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나중에라도 생기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본교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임선생님들께 아니면 학생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또 질문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등급을 잘 받으려면 수강자가 많은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하지요. 유리합니다. 유리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강 신청자가 적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내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그 과목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이제 우리 보통 분모가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모가 크면은 받을 수 있는 석사 등급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1등급 뭐 받을 수 있는 사람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이 그거를 선택을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냐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강 신청서의 단위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4단위라면 주당 4시간 듣는 과목 그걸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담임선생님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뭐 지금 이 학생들의 대부분의 그거는 이제
4단위로 꾸려져 있고요. 일부 과목들은 2단위 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또 지금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예행지리 또는 사회 문제 탐구 그리고 생활과 과학 이런 과목들은 2시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또 다른 과목 2시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단위라고 하는 것은 주당 배우는 시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 지방 학생이 수학 트랙 1, 1학기 수 1, 2학기에 수 2, 3학년 미적분을 택하면 불리한 이유가 있나요? 불리한 이유가 없긴 하지만 이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죠. 숫자가 많은 쪽을 찾아가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숫자가 적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등급 나오는 과목인데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2학기에 들을 때 같이 들어주면 등급 내기가 조금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1학년 1학기 때 수 1, 2를 다 들어야 되나요? 했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죠. 1, 2학기 때 안 들어도 예를 들면 이 지금 미적분을 말씀하시는데 미적분 듣는 과목의 학생들은 이제 그거죠. 저쪽에 그 자연 이공계를 가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미적분을 3학년 2학기에 들어도 1학기 때 들어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 성적을 석차 등급을 잘 받으려면 분모가 커야 되고 그 분모가 많이 모여 있는 데가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들으려고 그러면 2학년 2학기에 들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수학 1과 2를 다 이수해야 됩니다. 언제요? 2학년 1학기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수 1, 2를 듣고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을 듣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뭐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1차 과목 선택 후에 2차 과목 변경 선택 시 다른 학생들 중에서 변경 학생들과 막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과목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바로 바꿀 수는 3차 안에는 가능합니다. 3차 안에는 가능하고요. 3차가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4차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4차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이미 선택했던 학생들끼리 맞바꾸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차 안에까지 본인이 선택을 이렇게 이리저리 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강된 과목들은 선택을 못하지만 폐강 안 되는 과목들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모가 큰 이제 과목을 찾아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갑니다. 수학 1과 2를 양 1학기에 듣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예년의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절반, 인문계 학생들이 절반 그렇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절반이라면 미적분을 주로 듣는 학생들이거든요. 이과계열 학생들. 그래서 절반 정도 학생들, 우리 학교에 10개 반 학생들 중에 절반이 수 1, 2를 동시에 1학기에 듣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성취도 ABC 비율을 아까 보니까 3, 40%였던 것 같은데 이를 교육청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A를 느리나 비율이 수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절대평가 형태이기 때문에 쌤들이 이렇게 A를 받는 비율들을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뭐 30몇 프로 그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그 평가 계획서를 보게 되면 A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에서 100%, 또는 70에서 80%, 이런 등등의 ABC 그 등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 우리 정보 공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계획서 안에 그 ABC 비율이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우리 학생이 얼마를 받아야 A를
받겠구나 이런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 중 과학 2개를 선택해라고 한다면 4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선택 가능한가요? 그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듣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부터는 2학년 때 2과목을 듣고 나면 탐구 과목을 2학기 때 또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같은 과목을 2학기에 못 듣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1학기 때 뭐 지구과학 또는 생물을 들었다. 2학기 때 되면 그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물리 그다음 화학 이거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과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확통은 미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통은 인문 계열 학생들 영역으로 놔주면 좋고 확통은 선택이거든요. 선택이라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을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또 굳이 또 듣겠다는 학생들도 있다면 해도 되는데 다른 과목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죠. 내가 이제 미적분과 확통을 들어야 된다면 다른 내가 좀 더 듣고 싶은 과목들 또 내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듣는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자, 2학년 수업만 선택하나요? 아니면 3학년 수업도 이번에 선택해야 합니까? 예, 2학년, 3학년 같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2학년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의 선택 기회가 있다 있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2학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 3학년 과목 선택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대략의 이제 추정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해서 3학년 이제 과목 교과와 개설 교과와 3학년에 선생님들 몇 분 정도 필요한가를 대략은 하는데 혹시 선택의 조금 어떤 기회를 더 줄 수가 있다 해서 2학년 때 한 번 더 3학년 때 가서 배울 과목을 한 번 더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 2학년, 3학년을 그 1학년 때 다 선택을 해놓기는 하지만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내가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올해 한 9월쯤에 자기 본인이 1학년 때 선택했던 것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올해 1학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가서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학년 때 그 선택했던 것은 3차 끝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 물화생지를 4개를 다 듣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2학기 때 물화를 듣게 되면 화생을 내가 들어야 되지만 나중에 안 되면 다른 과목, 사회과목을 선택해도 될 수 있기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탐은 과탐 학생들이 사탐은 사탐 학생들이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봅시다. 1차, 2차 선택 과목 분포를 알려주시는가요? 저희들이 요거는 조금 알려드릴지 안 드릴지는 회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알려드리니까 분모 많은 쪽으로 우르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할까 안 할까는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해줬다가 정말 나중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저희들 한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갑니다. 문과계열 학생들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의 선택을 뭐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경제 관련 그죠? 무역, 회계 이쪽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 이제 요거 듣게 되면 이과
날고 기는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겠죠. 점수를 잘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본인이 노력하에 뭐 따르는 거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경쟁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1학기에 화생을 들으면 2학기에 뭐 물질을 듣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 부분은 본인의 또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1학기 때 뭐를 듣고 조금 공부를 2학기 때 뭘 듣고 왜냐하면 3학년 때 내가 들어야 될 과목들을 또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내가 듣게 되면 또 내가 그냥 성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 세부 특기사항들도 따라오고 그거를 가지고 또 대학 수시 모집 때 내가 그거를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은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하고 내가 수능 때 또 무슨 과목을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나름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까? 자, 시간이 지금 15분보다도 제가 예정했던 시간보다도 한 15분, 20분 덜 넘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이상의 질문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상담 선생님께 아니면 교육과정부장 백영종 저에게 말씀을 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